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미국 주식 처음 공부. 잠자는 동안에 돈이 일하게 만드는 미국 주식 따라잡기. 수미숨, 애나정 지음, 이레미디어에서 펴낸 책입니다. 저자의 말. 조금 먼저 시작한 직장인 투자자의 경험과 비결을 담았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미국 주식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는 걸 느낍니다. 미국 주식에 투자 중이라고 말해도 별 관심을 보이지 않던 지인들이 이제는 먼저 질문을 합니다. 미국 주식 아직도 하고 있지? 지금이라도 애플 매수해도 될까? 미국 시장은 새벽에 열리는데 그때까지 깨어 있는 거야?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어렴풋이 알고는 있는데 정확하게 정리해서 알려주기가 어려웠습니다. 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하는지, 또 그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질문을 받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질문의 내용이 겹친다는 것을 느낄수록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사람들의 궁금증을 속 시원히 해결해 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처음부터 탄탄하게 기초를 다지고 투자를 시작할 방법은 없을까? 고민 끝에 초보 투자자들이 매번 궁금해하는 것, 간략한 설명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을 잘 정리하여 책으로 엮기로 결심했습니다. 미국 주식을 하려면 환전을 따로 진행해야 하나? 분산한다고 했는데 죄다 IT 관련 주식이네. 고점이라고 생각했는데 2배나 더 올랐어. 지금이라도 매수해야 하나? 혹시 이런 고민을 한 적 있으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저희도 투자 초창기에는 같은 고민과 불안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저희 역시 몇 년 전까진 막연히 두려움을 가진 초보 투자자였습니다.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할지 말지 고민 중이거나 이제 막 투자를 시작한 분들이 가지고 있을 법한 두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는 책을 쓰고 싶었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이자 몇 년 먼저 투자를 해본 입장에서 저희가 겪은 시행착오를 다른 분들은 겪지 않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 책에 드러나 있는 저희의 다양한 경험을 반면 교사 삼는다면 독자 여러분은 보다 좋은 투자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화려한 전략이나 기법보다는 평범한 직장인들이 조금 먼저 시작했던 경험과 고민, 공부한 내용을 솔직하고 쉽게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적어도 이 책을 읽으신 분들이라면 왜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해야 하고 미국 주식시장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고 어떤 식으로 투자의 방향성을 정할지를 알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 책을 읽은 분들이 자신만의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게 하자라는 것이 저희의 작은 목표입니다. 수영을 처음 배울 때 박태환 선수에게 찾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동네 수영장 코치 혹은 수영을 잘하는 친구에게 배움을 청하는 게 일반적일 것입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보 투자자에게는 조금 먼저 시작한 사람이 더 현실적이고 알아듣기 쉬운 가이드를 해줄 확률이 높습니다. 이 책이 바로 그런 동네 수영장 코치 같은 책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수미숨, 애나정. 챕터 7. 꼭 새겨야 할 투자 마인드. 1. 1주씩 일단 사보자. 주식 투자가 처음인 사람들이 오랫동안 투자 세계에 머무르며 좋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뭘까요? 세계 경제의 흐름, 산업과 기업에 대한 분석 능력, 기업을 바라보는 날카로운 시선, 다가올 세상에 대한 상상력과 반짝이는 인사이트 등 여러 요소들이 필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투자자 자신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으며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어떤 목적을 갖고 투자를 하는지와 같은 자신만의 투자 철학과 원칙입니다. 투자의 세계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변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시장의 변동성이라는 결과로 나타납니다. 변동성에 대한 자신만의 철학과 원칙을 갖고 대응하는 투자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본인이 정한 방식대로 투자를 이어나갈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투자자는 시장의 분위기와 소음에 휘둘려 큰 손실을 보거나
시장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투자하는 데 꼭 필요한 자신만의 투자 원칙과 철학을 정립하고 극심한 변동성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투자를 시작하기 전 가지면 좋을 마음가짐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는 어떤 이유로든 특정 기업에 매료되어 해당 기업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찾아본 후 그 기업 주식을 사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됩니다. 하지만 당장이라도 매수 버튼을 누를 것 같았던 마음은 최근의 주가 흐름을 보곤 조금 기다렸다가 지금보다 더 주가가 내려가면 사야겠다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전 장에서 마켓 타이밍을 재는 것보다 자신에게 맞는 매매 원칙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마켓 타이밍에 대한 의심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독자를 위해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저점을 잡기 위해 마켓 타이밍을 노리는 것은 시간 낭비입니다. 주식시장의 해묵은 논쟁거리 중 하나가 바로 마켓 타이밍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랜 기간 쌓여온 데이터와 고도화된 기술을 활용하여 최적의 타이밍을 잡는다면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는 진영과 마켓 타이밍을 잡는 것은 신의 영역이므로 그것을 위한 노력과 시간을 다른 부분에 쏟아야 한다는 진영은 각자의 논리를 바탕으로 마켓 타이밍에 관한 주장을 펼칩니다. 어느 진영의 논리가 더 설득력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어디까지나 투자자의 몫이지만 다음에 소개하는 사례를 읽는다면 대부분 비슷한 판단을 할 것입니다. 1989년 기준으로 25살인 메리와 찰스는 30년 동안 매년 $1,000를 S&P 500에 투자하기로 한다. 메리는 30년 동안 매년 그의 가장 주가가 낮았던 날만을 골라 $1,000를 투자했고, 찰스는 매년 그의 가장 주가가 높았던 날만 골라서 투자를 했다. 한마디로 마켓 타이밍에 대한 효용성을 검증하기 위해 실제로 일어나기 힘든 가장 극단적인 두 가지 케이스를 비교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총 투자 기간 30년, 투자 원금 $30,000를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 실제 과거 데이터를 바탕으로 계산해 보면 매년 가장 저점에서 샀던 메리의 계좌엔 $155,769가, 매년 가장 고점에 샀던 찰스의 계좌엔 $121,822가 남아있게 된다. 너무나도 완벽한 선택을 매년 해왔던 메리와 같은 기간 완벽하게 잘못된 선택을 해왔던 찰스의 성과는 약 22%밖에 차이가 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30년이란 기간을 10년으로 수정하더라도 두 사례의 결과는 약 20% 내외의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약 20% 내외라는 투자 성과 차이는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을 수 있지만 3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실제로 일어나기에 불가능에 가까운 극단적인 사례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마켓 타이밍이 투자 성과에 큰 효용이 있다고 주장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투자에서 마켓 타이밍이 중요하지 않다거나 무시해도 된다는 의미로 오해해선 안 됩니다. 다만 마켓 타이밍을 잡기 위해 투입하는 노력과 시간 대비 얻는 보상의 크기를 생각한다면 투자 성과에 더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부분에 에너지를 투입하는 것이 낫다는 게 마켓 타이밍에 관한 토론과 연구의 결론이자 중론입니다. 환율이든 주가든 분석을 통해 정확한 가치를 산출해낼 수 있다면 가치 대비 현재 가격의 수준을 판단할 수 있지만 이제 막 투자를 시작하는 투자자 입장에서 너무나도 먼 미래 이야기입니다. 투자자의 행동에 따른 결과는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됩니다. 내가 매수한 가격을 기준으로 향후의 주가를 봐야만 싸게 샀는지 아니면 비싸게 샀는지를 알 수 있죠. 따라서 막연하게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더 싸게 사려고 기다리거나 그동안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 곧 떨어질 거라는 단순한 생각으로 매수를 주저하기보단 일단 소액으로 여러 기업의 주식을 한 주씩이라도 매수하여 기준점을 잡아야 합니다. 총 투자금 대비 아주 적은 금액만큼을 더 싸게 사기 위해 마켓 타이밍을 재기보다는 당장 체결 가능한 가격으로 매수한 후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것이 전체 투자 성과에 훨씬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차피 사는 시점에서는 가격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불가능합니다.
내가 산 가격보다 더 오르면 싸게 잘 산 것이고 그보다 더 떨어지면 비싸게 산 것이기에 낮아진 가격으로 더 사면 됩니다. 그러니 마켓 타이밍에 대한 고민보단 주식이든 환전이든 작은 점부터 하나라도 찍어봅시다. 독자들과 나누고픈 소중한 경험. 애나정 씨, 미국 주식 투자는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나요? 해외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는 물론이고 외국 기업들의 주식까지 직구로 사는 시대입니다. 해외 주식 중 특히 미국 주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 요즘입니다. 필자가 운영하는 SNS 채널에도 제가 어떻게 처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게 되었는지 질문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질문의 의도를 생각해 보면 다들 요즘 해외 주식 투자라는 걸 하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마음에 그런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비슷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시작했고 지금까지 투자를 이어오고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사회 초년생, 자본주의와 인플레이션의 무서움을 마주하다. 저는 운이 좋게도 20대 중반부터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투자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돈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손해본다 라는 경각심 때문이었습니다. 회사에 입사해 태어나서 처음으로 월급을 받았을 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지만 그런 감정은 빠르게 식었습니다. 왜냐하면 월 평균 275만 원을 30년 동안 꼬박 모아야만 10억이고 저축만 했다간 서울에 내 집 한 채 평생 사기 힘들 것이라는 암울한 현실이 이내 제 마음을 답답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현실을 깨닫고 그때부터 닥치는 대로 책도 읽고 강의도 들으러 다녔습니다. 그 과정에서 얻게 된 공통된 메시지가 있었으니 바로 자본주의 시스템에선 돈이 점점 더 풀리며 자연스럽게 화폐의 구매력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었어요. 이때 받았던 충격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세계 최고 헤지 펀드 회사 브리지워터 애소시에이츠를 설립한 레이 달리오에 따르면 자본주의는 무수히 많은 거래로 움직인다고 합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화폐의 가치는 점점 떨어지고 물가 상승을 상쇄할 수 있는 자산을 사는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것을 깨달은 저는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투자에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운이 좋았던 과거, 실력을 쌓고 있는 현재. 사실 첫 투자 대상은 미국 주식이 아니었습니다. 성공 경험을 처음으로 안겨준 투자가 미국 주식이었죠. 처음 투자를 시작했을 때 P2P나 펀드 등 여러 투자처에 기웃거렸지만 별다른 성취감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주식은 달랐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P&G 등과 같은 기업들을 공부하는 과정은 재미있었고 그런 기업들로부터 매달 받는 배당금은 엄청난 만족감을 주며 짜릿하기까지 했습니다. 사실 저는 운이 매우 좋았습니다. 처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했을 때 미중 무역 분쟁이 한창이었기에 주가가 약간 조정을 겪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덕분에 저렴한 가격대로 대장주들을 사모을 수 있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악재가 해소되자 대장주들은 바로 반등했습니다. 이때 좋은 기업은 외부 악재로 하락할 때가 매수하기 좋은 기회라는 것과 미국 시장의 대장주들은 긴 시계열로 보면 결국은 우상향한다라는 소중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투자 초기의 행운은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운이 영원히 지속될 순 없기에 저는 실력을 쌓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저는 오늘도 미국 주식에 투자합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라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 역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니 정말 좋아하는 일, 가슴 뛰는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좋아하는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시간적 여유가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몇십억, 몇백억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 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러나 매달 10만 원이라도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면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작은 여유가 생깁니다. 그러기 위해 5%의 배당금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약 2,400만 원의 투자금이 필요합니다. 이 정도는 직장인들에게 심각하게 부담되는 금액은 아닐 겁니다. 투자금이 늘어날수록 매달 받게 되는 배당금이 늘어나는데 그 금액이 한 달 생활비를 뛰어넘을 정도가 된다면 그때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 가슴 뛰는 일을 할 수 있겠죠. 저는 진짜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경제적 자유를 위해 오늘도 미국 주식을 공부하고 투자합니다. 독자들과 나누고픈 소중한 경험. 애나정의 오답 노트를 공개합니다. 투자의 세계에서 성공하기까진 분명 수많은 실패와 실수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SNS의 발달로 투자 성과를 자랑하는 문화가 생기면서 성공의 발판이 되었던 실패나 실수담보단 성공 사례를 담은 무용담들이 공유되고 퍼지는 분위기죠. 이제 막 투자에 발을 들인 입문자는 성공 사례들만을 보곤 뭐야, 투자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구나 라고 생각해 지나친 낙관과 함께 준비 없는 투자에 뛰어들 수도 있습니다. 또 투자 성과가 좋지 않은 투자자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며 괜히 위축되기도 하는데요. 특히 요즘처럼 무섭게 오르는 시장 분위기에서는 그런 경향이 심해지곤 합니다. 이 책을 보는 독자분도 혹시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 저의 오답 노트를 공개하고자 합니다. 투자 초기에 제가 했던 실수 3가지를 소개할 텐데요. 이런 행동이 실수라는 것을 미리 알아두는 것만으로도 분명 도움이 되실 것이고 여러분은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입니다. 애나정의 투자 실수 워스트 3. 1. 좋다고 하는 기업은 일단 샀습니다. 너무 당연하지만 공부하고 투자해야 합니다. 처음 투자를 시작하면 열정도 넘치고 마음도 급합니다. 빨리 좋은 주식을 찾고 싶고 누구보다 빠르게 수익을 내고 싶죠. 여기저기 투자 세미나를 들으러 다니고 많은 책을 읽으며 추천 종목들을 매수합니다. 그러나 추천받은 종목들은 공부해야 할 리스트일 뿐입니다. 투자를 하려면 내가 직접 기업에 대해 공부하며 내 돈을 이 기업에 투자해도 되는지에 대해 판단해야 하는데 마음이 급해 공부는 생략하고 좋아 보이는 기업들을 매수하기 급급했죠. 공부하지 않고 산 기업들은 조금만 오르면 이거 지금 팔아야 하나 생각하게 되고 반대로 조금만 내리면 왜 떨어지지? 잘못 샀나? 하며 고민하게 됩니다. 이때 제가 섣불리 팔아버린 좋은 기업들 중에는 누구나 알만한 기업인 브록터 앤드 갬블과 스타벅스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보유했더라면 수익률이 적어도 50% 이상이었기에 제 조급함과 무지함을 반성하게 됩니다. 2. 살 때나 팔 때나 한 번에 진행했습니다. 매수와 매도는 언제나 분할해서 진행합시다. 저는 성격이 급한 편이라 괜찮아 보이는 주식이 있으면 마치 오늘만 살 수 있는 것처럼 한 번에 큰 비중으로 샀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금 비중이 적어 해당 기업이나 관심 기업들을 싸게 살 수 있었던 기회도 많이 놓치고 말았죠. 매도할 때도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한 번에 다 팔아버렸습니다. 주가는 하락하더라도 쭉 떨어지기보다는 다시 반등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았더라면 조금이라도 더 좋은 가격에 팔 기회가 있었을 텐데 그런 기회들을 다 놓쳐버리고 말았죠. 우리는 주식시장은 오늘만 있는 것이 아니며 기회는 항상 있다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식이 오를지 내릴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마이너스 5% 하락 시 전체 투자금의 10%를 추가 매수, 수익률이 50%에 도달하면 해당 종목의 30%를 매도와 같이 자신만의 원칙을 정하고 시점을 분할하여 매매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은 낮추고 투자 성과는 높아지며 평정심을 유지하는 데도 좋습니다. 3. 현금 비중. 그런 건 몰랐습니다. 일정 비중의 현금을 보유하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처음 투자를 할 땐 이것저것 다 좋아 보여 마구 매수하게 됩니다. 그렇게 매수하게 된 기업은 요즘 핫한 테슬라, 애플, 아마존 등 성장성에 큰 비중을 두고 있는 변동성 높은 기업들이 대부분일 것이고 현금 비중은 자연스럽게 0에 가깝게 됩니다.
물론 모두 훌륭한 기업들이고 초저금리 시대에 엄청나게 풀린 유동성으로 인해 현금은 쓰레기, 투자는 필수라는 말이 나오는 분위기지만 투자자는 항상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락장은 항상 아무도 예측하지 못할 때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미중무역 갈등으로 2018년도 4분기에 애플조차도 주가가 무려 30% 넘게 하락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2020년 3월엔 코로나19 바이러스 이슈로 시장이 하루에도 10% 내외로 며칠 동안 하락하며 많은 투자자를 공포에 빠지게도 했습니다. 이때 포트폴리오를 주식으로만 채우고 현금 비중이 없었던 분들은 추가로 담을 여력이 없었을 뿐더러 엄청난 손실 때문에 심리적인 불안감과 스트레스가 엄청났을 겁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주식시장에서 일정 비중의 현금 보유는 필수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을까? 저는 주기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점검하며 어떤 논리로 기업들을 매도했고 그 과정에서 어떤 실수가 있었는지 복기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투자를 시작한 지 8개월이 지났을 때 오답 노트를 처음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오답 노트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수시로 복습하다 보니 실수를 최소화할 수 있었고 그 과정을 통해 한 단계 성장했다고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오답 노트를 기록해 보시면 어떨까요? 매달 혹은 분기별과 같이 일정한 주기를 정해서 투자 성과를 복기하고 다음에는 어떤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되겠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나의 투자 성향을 파악하고 나만의 투자 원칙을 세울 수 있습니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